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이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이야기니까요. 이 순간,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 찾아왔을 때 혼자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상상해 보세요. 평범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배우자는 잠시 외출한 상황. 평소처럼 TV를 보다가 혹은 집안일을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체한 건가 싶었는데 점점 숨쉬기가 힘들어집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휴대전화는 저 멀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제 아파트 옆동에 사시는 73세 김 어르신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화요일 오전 10시쯤 혼자 집에서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셨대요.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1시간을 참으셨답니다. 다행히 딸이 점심때 우연히 전화를 했고 목소리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달려와서 응급실로 모셨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30분만 더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3만 명 이상이 급성 심장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고 있습니다. 하루에 80명, 1시간에 서너 명꼴입니다. 특히 55세 이상에서는 그 위험이 20대보다 무려 40배나 높아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분들의 약 70%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병원에 도착하기만 하면 살 확률이 90% 이상인데 병원까지 가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통계가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약 40%가 혼자 있을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 배우자가 잠시 외출한 사이, 혼자 운동하던 중. 이런 순간들이 위험한 시간입니다. 나는 평소에 건강한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심장내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은 본인이 심장병이 있는 줄도 몰랐던 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는 더 위험합니다. 혈관이 노화되고 탄력이 떨어지고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병까지 있으면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작년 이맘때 저희 어머님이 겪으신 일 때문입니다. 72세이신 어머님, 평소 혈압약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버지는 동호회 모임에 가시고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셨죠. 오전 11시쯤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왔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제가 평소 알려드린 방법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즉시 아스피린을 씹어 드시고 119를 부르고 현관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짧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가슴 아파. 119 불렀다. 단 6글자였지만 그 문자 덕분에 제가 병원으로 바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머님이 아스피린을 바로 드신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리고 빠른 판단으로 119를 부르신 것도요. 이 두 가지가 어머님 심장을 살렸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손주들과 놀아주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만약 그때 어머니가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7단계 응급대처법만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생존 확률을 무려 3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심장협회와 대한심장학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한 의학 지식도 필요 없고 복잡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는 게 아니라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심장의 SOS 신호 4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만 제대로 알아도 심장마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집중해 주세요. 놓치면 정말 후회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4가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심장마비는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미세한 진동이 있듯이 우리 몸도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날씨 때문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환자의 무려 별표 85% 별표가 발병 2주 전부터 전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85%예요.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에서 병원을 찾은 사람은 고작 12%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가슴에 이상한 느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 누가 가슴을 꽉 누르는 것 같다. 가슴이 쥐어짜는 느낌이다.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 같다. 이런 표현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심장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SOS 신호입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할 건 이 통증이 항상 심하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 불편하네 정도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신호. 통증이 이상한 곳으로 퍼지는 현상. 이걸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가슴은 안 아픈데 다른 곳만 아픈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흔한 게 왼쪽 팔입니다. 왼팔이 저리고 무겁다. 팔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약간이라도 가슴이 불편하다. 당장 병원 가세요. 그 다음이 턱과 목입니다. 특히 아래턱이 아프거나 목이 조이는 느낌. 치과 가서 검사해도 이상 없다는데 턱이 계속 아프다. 심장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어깨뼈 사이, 등 한가운데가 아프다면 주의하세요. 세 번째 신호.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 특히 여성분들 주의하세요. 이상하게 피곤하다. 온몸에 힘이 없다. 계단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차다. 빨래 널기도 힘들다.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하면 온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가슴 통증 없이 피로감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식은땀과 어지러움. 이건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더운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식은땀이 줄줄 난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다. 어지러워서 서 있기 힘들다. 이런 증상이 가슴 불편함과 함께 온다면 이건 심장마비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피를 못 뿜어내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우리 몸이 비상사태를 감지해서 식은땀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이 4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있으면 병원 가세요.
병원 가서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의사 선생님들은 괜히 왔네 하고 돌려보내는 게 제일 좋은 결과라고 합니다. 확인하고 안심하는 게 병 키우다가 응급실 실려오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바로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부터 그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중요성, 1분이 생사를 가른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겨주세요.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자 그대로 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심장 근육이다. Time is myocardium. 이 말 전 세계 심장 전문의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심장 마비가 발생하면 관상 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의 혈액 공급이 중단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없으면 심장 근육 세포는 죽기 시작합니다. 한번 죽은 심장 근육은 절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얼마나 빨리 죽을까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 확률이 7에서 10%씩 떨어집니다. 5분 후 생존 50에서 65%, 10분 후 생존 20에서 30%, 15분 후 생존 10% 미만, 30분 후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이게 단순히 생존 확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살아남는다 해도 시간이 지체될수록 심장 손상이 커집니다. 30분이 지나면 심장의 25%가, 1시간이면 40%가, 3시간이면 60% 이상이 영구적으로 망가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분들의 70%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병원에만 도착하면 생존율이 90% 이상인데 병원까지 가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참으면 나아질 거야라는 착각. 특히 우리 세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는 참으면 안 됩니다. 둘째, 병원비가 부담돼서. 여러분, 119 구급차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심장마비는 응급의료비 지원 대상입니다. 빨리 치료받는 것이 오히려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셋째, 민망해서, 폐에 끼치기 싫어서.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뭘 더 원할까요? 새벽에 깨워서 병원 가는 것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그때 병원 갔더라면 하고 평생 후회하는 것.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생존율 95% 이상, 심장 손상 최소화, 간단한 시술로 완치 가능, 1, 2주 내 정상 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3시간이 넘으면 생존율 50% 이하, 심장 근육 절반 이상 손상으로 평생 심부전으로 고생하게 되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는 더 위험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골든타임이 더 짧아서 30에서 40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심장학회에서는 55세 이상은 증상 발생 즉시 1초도 망설이지 말고 119를 부르라고 권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장마비에서는 빠른 게 최고가 아니라 빠른 게 유일한 답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핵심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 귀중한 골든타임 동안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단계 행동 요령, 이건 정말 목숨 걸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메모 준비하셨나요? 혼자 있을 때의 응급대처법, 생명을 구하는 7단계. 자,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단계. 이건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1단계,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으로 10초 이내. 가슴 통증이나 이상 증상을 느끼는 순간 하던 일을 모두 멈추세요. 절대 조금만 더 하고 하지 마세요. 그 조금이 목숨을 앗아갑니다. 안전한 곳은 거실 소파, 침실 침대, 아니면 벽에 기댈 수 있는 곳입니다. 2단계, 아스피린을 씹어서 삼키세요. 생존율 23% 상승의 비밀. 아스피린 100mg짜리 세 알을 씹어서 삼키세요. 반드시 씹어서 먹으면 3에서 5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빨간 통에 응급 아스피린이라고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3단계, 119에 전화, 30초 안에 끝내는 핵심 정보 전달법. 전화기를 들고 119를 누르세요. 연결되면 별표 심장마비 같습니다. 주소는 시9 동 아파트 동호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번호입니다. 별표라고 말하세요.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구급대원이 물어보면 그때 대답하세요. 4단계,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이 1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구급대원이 문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힘이 되신다면 현관까지 가서 문을 활짝 열어두세요. 어렵다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큰 종이에 써서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5단계,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45도가 생명의 각도입니다. 절대 눕지 마세요. 소파나 벽에 기대어 상체를 45도 정도 세우고 앉으세요. 다리는 살짝 올려두면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꽉 끼는 옷은 모두 풀어주세요. 6단계, 가족에게 알리세요. 전화 대신 단체 문자가 답입니다. 말하기도 힘들 때 전화로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문자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심장 이상. 119 불렀음. 병원 갈 듯, 바로 와줘. 이렇게 짧게 단체 카톡방이나 단체 문자로 보내세요. 7단계, 호흡을 조절하세요. 4대6 호흡법으로 심장을 도우세요. 패닉 상태가 되면 과호흡이 오고 심장이 더 힘들어집니다. 4대6 호흡법을 기억하세요.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 방법은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7단계가 복잡해 보이시나요? 실제로는 5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평소 준비가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준비해야 할 생존 습관, 준비된 사람은 당황하지 않는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첫째, 아스피린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침실, 거실, 주방 이렇게 세 곳에 준비해 두세요. 유통기한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요. 둘째,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세요. 요즘 스마트폰에는 응급의료정보 기능이 있습니다. 잠금 화면에서도 볼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으니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비상 연락처를 입력해 두세요. 셋째, 가족과 심장 응급 계획을 세우세요. 어느 병원이 가깝고 심장 시술이 가능한지 미리 알아두세요. 그리고 매달 1일을 응급 점검의 날로 정해 아스피린을 확인하고 7단계 대처법을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넷째, 건강 신호를 기록하세요. 오늘 가슴이 좀 답답했다. 계단 오르니까 숨이 찼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라도 수첩에 적어 두세요. 병원 가실 때 이 기록이 의사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정기 검진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멀쩡한데 왜 병원 가? 이런 생각 버리세요. 55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은 심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귀찮다, 나는 괜찮을 거야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함께 만드는 생명 지킴이 네트워크.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하세요. 심장 마비의 경고 신호. 가슴 압박감. 통증이 팔이나 턱으로 퍼짐. 설명할 수 없는 피로. 식은땀과 어지러움.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병원 가세요. 골든타임은 1시간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119가 오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7단계 응급대처법 순서를 기억하세요. 멈추고, 아스피린 씹어 먹고, 119 부르고, 문 열고, 편한 자세, 가족 연락, 호흡 조절. 이 순서를 냉장고에 붙여 두세요. 평소 준비가 생명을 구합니다. 아스피린 준비. 스마트폰 의료 정보 설정. 가족과 계획 세우기. 건강 기록. 정기 검진. 이게 전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댓글에 준비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겠다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응급대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은 90세, 100세까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나는 젊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늙었다고 포기하지도 마세요.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금 바로 일어나서 아스피린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오늘 꼭 사 두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함께해요. 감사합니다.